종부세가 5년 만에 6배가 올랐는데 서민들도 지금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종부세 납세 지역이 저가 밀집 지역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서민도 내는 종부세 내년에는 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완화는 분명히 될 겁니다. 완화는 될 건데 종부세가 너무 과도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종부세 2장을 받았습니다. 와이프 거랑 제 거랑. 너무 놀란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계산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공시지가가 17.2%가 올랐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춰도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한테는 그런 체감들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종부세라든지 세금이 과도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미세한 조정에도 여론들이 쉽게 자극이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얘기를 했죠. 세금이 과도하면은 사람들이 틈새를 만들거나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창문 없는 건물들 많이 보셨죠? 이거는 영국의 창문세가 만들어낸 환경입니다. 보시면은 창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영국에서는 창문의 개수에 따라서 부의 어떤 척도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창문들이 많으면은 그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대제 때 수염을 길면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해서 이 부과하는 부분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수염을 깎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설탕법, 민주주의를 낳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 왕이 세금을 올려서 부족한 정부의 국간을 채우려고 삼부회를 소집한 게 발단이 되었다. 재정난이 심각해서 노동자 상공인에게 세금을 매겨서 불만이 고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소금세도 악명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세금의 어떤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했고 세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수단들을 많이 고민하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10년 전의 이야기지만요. 과거에 루이비통 회장 벨기에에 귀화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 증세를 못 견뎌서 세금을 75%를 부과를 했습니다. 75%를 부과하니 100만 유로가 이상 되는 고소득자에게 75%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이에 놀라서 벨기에로 귀화 신청을 해서 벨기에가 훨씬 더 세금이 쌌으니까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금을 과하게 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회사가 옮겨가거나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요.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에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적정 세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너무 과도합니다. 양도세도 과도하고 취득세도 과도하고 특히 종부세가 최근에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은 가장 심한 세금이 양도세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보유세가 체감하는 고통들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2022년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받은 인원들이 거의 1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액이 7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는지를 이번 전 정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005년도에 종부세가 새로 생겼죠. 생겨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폭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래프가 2009년도에는 주춤했습니다. 이제 세법을 좀 바꿨으니까 세율 구간을.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점점 그 폭이 커지다가 가격들이 올라가고 공시가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리고 세상한 부담액도 올리고 모든 부분들을 다 올리면서 가격들이 급하게 종부세를 내야 되는 숫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이 종부세를 낸 인원이거든요. 인원이고 파란색이 종부세액입니다. 세액.
근데 지금 이 사람 숫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거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다주택자들의 공제 6억을 풀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의 공제는 아직까지 6억으로 그대로 존재를 하고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11억까지 공제액을 늘렸잖아요. 그거를 6억으로 해놓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들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점점 커졌죠.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가 가장 종부세가 큰 폭으로 올랐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집값 오르고 공시가 오르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올랐던 시기인데 이번에도 집값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은 우리가 공시가를 초에 내기 때문에 2021년도의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는데 조금 둔화된 양상이 보입니다. 세액이 거친 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라면은 이게 요렇게 올라갔어야 됩니다. 더 가파르게.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60%로 이제 조금 낮췄잖아요. 그 낮췄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둔화가 된 겁니다. 이게 안 낮췄으면은 100%로 했으면은 아마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건데 그나마 이 부분들은 조금 둔화 양상을 보였지만은 문제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에 대한 고통들을 조금은 겪게 되는 양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그 종부세가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고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 2022년도에 종부세가 좀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늘 종부세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는 부자가 아니라도 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뭐 1주택자 30%가 저소득층이고 은퇴자가 세부담이 가중이 현실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 20%가 종부세를 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가 31.8%가 종부세를 내고 있고 5천만 원 미만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답니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종부세를 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022년도의 종부세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는 고가 밀집 지역이 아니더라도 종부세 납세 지역이 저가 밀집 지역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종부세가 5년 만에 6배가 서울에서는 올랐는데 금천구가 25개 서울시의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집값이 가장 저렴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중량구, 도봉구, 금천구 여기가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26배 올랐어. 금천구는 26배가 올랐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노도강의 1인당 종부세의 증가폭이 강남구 4구보다 더 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비밀은 아마 주택 수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고가 주택의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종부세 납세 지역의 저가 밀집 지역에도 굉장히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경기도권에도 그리고 지방에도 이 종부세를 내는 어떤 비율과 어떤 비중들이 커졌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2021년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종부세의 대상자와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경계가 조금은 불합리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11억 다주택자는 세금이 0원 그리고 11억 1000 다주택자는 세금이 58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의 문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1주택자의 이제 공제는 11억까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러니까는 1주택자가 공시가가 11억이면은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11억만 돼도 세금이 5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1,000만 원 차이, 500만 원 차이인데 세금이 이렇게 차이나? 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율 구간의 중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제액이 6억, 11억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크게 나게 된 거죠. 옛날에 9억일 때, 6억일 때, 뭐 이럴 때는 차이가 조금 덜 났는데 지금 11억으로 하고 중과까지 적용이 되면서 11억으로 공제가 되고 중과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 폭들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분명히 낮췄는데 왜 이렇게 종부세가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사람들이 부과받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주택 가액이 아닌 주택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직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2022년도에 17.2%가 올랐습니다. 진짜 크게 급등했어요. 너무 크게 급등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왜 문제가 되냐? 뭐 인천은 29%까지 올랐거든요. 이번에 공시지가가. 그러니까는 아무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에서 60% 낮춘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뭐 상세가 되어가지고 예전에 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문제는 뭐 6억 공제 안 해주고 종부세 중과를 폐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데 칠판을 한번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가 원래는 공시가에서 이제 공제액이 있습니다. 이 공제는 1주택자는 11억이고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은 공제가 6억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서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을 곱해야 됩니다. 이걸 곱하는데 원래는 100%였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60%로 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과세금이 나오는데 이 과세금은 3억이 이하이면은 세 구간이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0.6%고 요거를 이제 1주택자 그리고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두 배로 올라갑니다. 이제 중과가 되는 거예요. 1.2%. 요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3억에서 6억 사이면은 이게 이제 0.2%씩 올라가서 0.8% 여기 또 두 배 1.6%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구간이에요. 세 구간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주택자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가가 12억입니다. 12억. 그러면은 1주택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공제가 11억이네요. 11억. 그러면은 1억이 되겠죠. 이 1억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이 나오네요. 6천만 원은 지금 과세금이 세율 구간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3억 이하죠. 6천은 3억 이하니까 0.6입니다. 0.6%.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 36만 원이 나오네요. 36만 원이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똑같이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택이 세 채가 있어요. 세 채가 있는데 4억짜리 집이 세 채인 겁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이 세 채가 12억의 가액이네요. 그런데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11억을 받았는데 3주택이기 때문에 공제는 6억입니다. 그러면은 6억이 되죠. 여기에 공정가액시장 60%를 곱하면은 이게 얼마일까요? 3.6억, 3억 6천입니다. 여기에 세 구간이 3억 6천이 어디에 포함될까요? 3억 6천은 3억에서 6억 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이 3개이기 때문에 1.6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572만 원이 나오네요. 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주택수가 다르니까 1주택자는 세금을 36만 원 종부세를 내고요. 3주택자는 572만 원을 냅니다. 거의 뭐 16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또 한 개 비교할 걸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라는 사람은 주택이 두 채가 있어요. 근데 5억짜리랑 6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시가가 그러면은 11억이네요.
11억인데 이제 여기도 집이 두 채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니까 공제가 6억이죠. 6억 하면은 5억이 됩니다. 5억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이니까 60%를 곱하면은 5, 6, 30, 3억이 되네요. 3억은 세 구간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가네요. 근데 2주택이니까 0.6이 아니라 1.2를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360만 원이 나옵니다. 종부세가.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요. 보시면은 A와 B는 12억, 12억으로 가액이 똑같습니다. 가액이 똑같는데 주택수 때문에 지금 똑같은 가액인데 세금이 16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A라는 1주택자와 C라는 사람의 2주택자는 지금 공시가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마이너스 1억밖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주택자는 36만 원, 2주택자는 360만 원.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되게 말이 안 되죠. 차이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지금 뭐 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이 공제라는 부분들을 11억을 12억으로 올리고 그러면 이제 12억으로 올리면은 지금 A라는 사람은 이제 세금이 0원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2주택자, 3주택자의 다주택자는 공제 자체를 9억으로 올리겠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서 이제 9억 빠지고 여기서 9억 빠지고 하면 3억 구하고 하면은 세금이 확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또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은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중과세율도 계속 유지하다는 입장이고 현 정부에서는 이 12억을 올리고 그리고 공제를 9억을 올리고 중과를 폐지하고 세금을 낮추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불합리하게 돼 있는 거를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은 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질은 종부세는 완화가 아닙니다. 본질은 완화가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 지금 세금들을 조금 더 많이 고가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들 잡을 수 있어서 좋은데 왜 정부는 이렇게 세금을 또 완화해가지고 부자들만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어떤 종부세의 체계 자체는요. 서민들도 지금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두 가지의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서민들이나 세금 자체를 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들도 종부세를 낼 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이 구간들이 되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되게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11억을 이제 문턱을 낮추어 가지고 부자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이제 세금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사실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활성화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세금을 크게 부과하면요 시장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좀 일어나고 좀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세금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부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서민들이 힘들고 사실 또 임차인들도 이게 조세의 전가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종부세가 이제 이럴 방향으로 가겠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국회의 동의나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공시지가 현실에 나선 종부세 개편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보도 자료를 내서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편을 할 건데 다만 이제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세율 구간을 낮추고 이런 것보다는 공시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으로 2023년도의 세 구간들을 조금 낮출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4년도가 되면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4년도 4월 달이 되면은 아마도 총선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6월 달이 종부세나 재산세의 기산일이 되잖아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 4월과 6월 사이에 완화가 되든 아니면은 뭐 폐지가 되든 어떤 큰 방향들이 더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든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또 정책들을 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중과세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종부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자체도 OECD 국가에서 세금의 상승률도 거의 최고고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종부세와 같이 과도한 세금은 임차인한테로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뭐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이용하면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과거에는 노력을 했지만은 이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양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종부세는 부자들만 납세와 납세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낮아진 사람, 지역적으로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 2024년도에는 시장이 좀 정상화되려면은 합리적인 세금이 시장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보면서 왜 이렇게 뭐 저번하고 좀 줄어든 게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계산을 해보니 딱 떨어지더라고요. 계산이. 그 말은 이제 공시가가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2023년도는 이 공시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내려와서 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되어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